한기대 기술은 취업 기술, 교육 기술, 학비 기술, 대학은 기술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6년은) 중국의 한국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 대한 투자가 쏟아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한참 중국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중국에서 가장 큰 게임쇼 차이나 조이를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엑스의 대여섯 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전시장과 그것을 꽉꽉 채우던 인파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전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기술이 바로 VR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의 부스에는 VR 게임이 전시되어 있었고 VR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회사들도 줄을 이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VR은 아직도 대중화되지 못한 채 잠재력 있는 기술로 그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번역되는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로 사용자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실제에 근접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됩니다. 1968년 미국 유타 대학에서 가상현실 경험을 가능하게 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연구로 시작되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삼성이 기어 VR을 출시하고 2016년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등 일반 소비자용 가상현실 주변 기기들이 현실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대중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거죠. 증강현실로 번역되는 AR은 어규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 환경처럼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2016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게임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AR 기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실용적으로는 군용기에 탑재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죠. 결국 VR은 이용자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와 근접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주는 기술이라면 AR은 이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VR과 AR 기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온 분야는 영화와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그런데 5G 이동통신이 도입되면서 그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스포츠 공연 라이브 중계입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중계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직접 관람을 원하는 팬층들이 아주 두텁습니다. 인기 공연이나 인기 있는 스포츠팀의 경기는 티켓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진되고 티켓 값에 수십 배의 웃돈이 얹혀진 암표가 등장하곤 합니다. 팬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TV나 어떤 스크린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감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수많은 영상 제작자들은 공연장,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공연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그 생생함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VR과 AR 기술을 활용해 공연장과 경기장의 생생함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결정적 장면에서 정지 딱 시키고 영상을 360도로 돌려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극단적 클로즈업이나 개별 카메라로 내가 원하는 선수나 아이돌 그룹 멤버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해주거나 VR을 이용하여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나 공연 중계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나왔다 장학금, 나왔다 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여러분은 음악 어떻게 들으세요? 귀로 듣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원 서비스에 접속해서 원하는 곡을 선택해 그냥 들으시죠. 이렇게 그냥 듣는 걸 스트리밍, 줄여서 스밍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가수들은 신곡이 나오면 늘 스밍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음악을 듣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망도 스트리밍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들었죠. 그래서 저에게도 외장하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음악 파일들이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나요? 넷플릭스는 인터넷 영화관이라는 뜻이죠.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게 해주겠다는 의지를 회사 이름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우편을 DVD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넷플릭스가 창업했던 1997년에는 영화를 인터넷으로 보내기에는 망도 기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창업 후 10년이 지난 2007년에야 인터넷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자신을 부족한 인터넷망으로 영상을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이라고 자랑하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을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말은 인터넷이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지고 안정화되었다는 얘기겠죠. 음악과 영상에 이어 게임에서도 스트리밍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게임 얘기인데요. 과거에 콘솔 게임을 하려면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수십만 원대 콘솔 기기를 구매하고 또 4, 5만 원대 게임 타이틀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게임은 게임 구동 자체를 클라우드에서 하고 이용자가 갖고 있는 단말기로는 게임 화면만 스트리밍해서 송출합니다. 그래서 별도 콘솔 기기를 구비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팅 단말기가 있다면 콘솔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2020년 9월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100여 개의 엑스박스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는 5GX 클라우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영상과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영역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리밍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IoT 센서를 달아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피트니스 기기인 스피닝 바이크를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하드웨어 제조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펠로톤은 스피닝 바이크에 태블릿을 달고 월정액 요금을 댄 이용자들은 유명 트레이너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트레이너들은 실시간으로 참가자들의 운동량을 보면서 운동을 독려하기도 하고 사용자들끼리 서로 운동량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톤은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고도 불립니다. 펠로톤은 2010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분위기 속에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미러라는 업체도 스마트 거울을 만들어서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거울 속 화면에 나타난 운동 수업을 따라하고 운동량을 확인하며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우는 캐나다 스포츠웨어 제조업체 룰루레몬이 발빠르게 인수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상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흥정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 판매라는 기능적 부문이
너무 강조되어 거래의 재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트리밍 기술은 이런 온라인 커머스의 체질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구매자들은 채팅으로 판매자들과 소통을 합니다.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는 온라인 커머스에서 잃어버렸던 쇼핑의 재미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2020년 스마트 스토어 앱에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해서 판매자들이 쉽게 상품 소개 동영상을 만들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원격 교육 분야에서도 스트리밍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온라인 교육에서 영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결합되어 일방향성이라는 온라인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원격 의료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산업이 스트리밍을 채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 나래가 응원합니다.